저도 애들 전교권 만들고 뭐 100점 만들려고 노력해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과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보람있는 이과쌤입니다. 제가 요즘 학원 한 곳을 오픈하려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오늘의 주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초중고 과학교재 추천으로 왔습니다. 제가 물론 초등은 가르치질 않지만 저도 좀 어린 나이에 중등이랑 고등과학을 가르치면서 전교권도 만들어봤고 명문대도 보내고 의대도 가고, 근데 이게 사실은 저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바로 교재 선택의 노하우요. 그 노하우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학원에 문제집 진짜 출판사에서 정말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집 같이 한번 볼게요. 어제 오랜만에 제자가 놀러 왔어요. 의대를 간 친구인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도 물론 공부를 좀 잘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중등과학이 좀 체계적이지가 않았었어요. 물론 시험을 보면 100점, 98점, 96점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고등을 좀 가르치던 사람이다 보니까 중등과학 점수가 높다고 해서 이게 고등 가서 과학 1등급으로 나오지는 않겠구나, 또는 나오겠구나, 이런 게 좀 보여요. 이 친구는 이제 과고, 영재고 이런 학원에서 이 친구가 공부 잘하다 보니까 하이탑으로 좀 공부를 많이 시켰대요. 보통의 학원에서는 과학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조금 어려운 난이도 수업한다고 해서 하이탑으로 수업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 기준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랑 수업할 때 하이탑으로 하지 않고 문제집에 심플하게 나와 있는, 설명이 많지 않은 그런 책으로 선택해서 수업을 했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께서 우려가 진짜 많으셨어요. 다른 학원 하이탑 하는데 여기는 왜 하이탑 안 하나요? 이 친구 하이탑 정말 안 맞아요. 저만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따라와서 이번 결과 한번 볼게요 라고 설득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그 결과 그 친구 중학교 때 과학 올 A가 나왔고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전교 1등, 내신 1.2등급으로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는 어머님들 중에서 아니 의대 갈 정도로 수재인데 과학 하이탑 안 하고 기본 문제집을 했나? 실제 실력이 오르고 성적이 많이 오르는 친구들은 과학교재 선택을 이렇게 한답니다. 본인의 실력과 본인의 성향을 파악해서 과학교재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난이도 높은 문제 풀고 더 깊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문제집 난이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과학은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깊이에 따라서 난이도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과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깊게 공부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과목이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볼 때 절대 실력만 보지 않습니다. 성향까지 봐요. 얘 머리는 좋은데 집중력 훈련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좀 산만하네 라고 하면 개념이 많이 서술되어 있는 문제집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념이 심플하고 라이트한 교재를 선택합니다. 그러고 그 교재가 끝나면 한 번 더 동일한 범위에 조금 더 깊은 교재를 그때 선택해요. 대신 개념이 좀 더 깊고 난이도가 있는 교재로요. 처음부터 설명이 긴 문제집, 꼼꼼하게 다 적혀있는 문제집,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은 문제집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문제집들은 애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아나요? 지루하다고 느껴져요. 그럼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문제집이라고 하더라도 안 봐요. 그래서 오늘 저의 노하우 교재 추천, 실력도 올리면서 지루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성적도 챙기면서 체계적인 과학 실력을 올릴 문제집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 오늘 2개 추천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O2입니다. O2. 제가 O2 갖고 왔는데 학원이 조금 규모가 있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교재를 진짜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과학책들 있죠, 다 봤어요. 그 중에서 엄선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꼭 필수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O2입니다. 정석이에요. 하이탑 안 봐요. O2 봐요. 하이탑에 비해서 O2 쉬운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좀 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교재 보시면 한 번에 이제 개념이 싹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핵심 내용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좋은 포인트는 컬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O2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O2 구성 보시면 여기가 개념이 있고요. 이 개념에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 유형들 있죠.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 이해를 다 하고 필수 용어 암기를 다 했으면 옆에 이 개념을 이해했는지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때 여기 개념을 싹 가리고 문제를 푸시면 애들 기본 개념 싹 잡혀요. 이것만 하시더라도 중학교에서 B등급은 무조건 나옵니다. 실험 문제도 딱 있고요. 과학 실험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여기는 컬러로 되어 있어서 애들이 딱
직관적으로 보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해됐으면 그 다음 이 단원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풀 수 있고 또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뒤쪽에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O2 보면서 이거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저희 학원에서는 강의에서 난이도 있는 부분을 메꾸고 있어요. 나는 우리 애 과학학원 안 보내는데 괜찮아요. 인강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강 보시면 됩니다. 인강이랑 이 문제집 병행하면서 이 문제집 딱 3번만 돌려도 중학교 시험 무조건 A등급 나옵니다. 이거는 제 경험으로 그래요. 무조건 A등급 나올 거예요. 오답 꼼꼼히 돌리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ESC 과학 문제집입니다. 요거는 제가 꼭 추천하고 싶었어요. 중학교 어머님들은 신기한 게 국영수를 중요하다고 하는데 딱 그 친구들이 고등 올라가죠? 그럼 어머님들이 긴장을 해요. 어떤 어머님들? 이 친구들 이과 보낼 어머님들이요. 애들 이과 올려나 보니까 수학이랑 과학이 비중이 동일해지네? 라는 거를 고등 가서 깨달아요. 네, 어머니 이과는요. 과학이 국어, 영어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과 형, 누나, 언니, 오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학부모님들은 둘째 키우실 때 딱 알아요. 애가 이과 성향이니까 중학교 때 과학부터 탄탄하게 시켜야겠다. 이런 친구들이 사실 고등 올라가서 과학 1등급 휩쓰는 애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보니까 고등 올라가서 발등에 불 떨어진 친구들한테 이 교재로 공부하라고 시켜요. ESC 교재요. ESC 교재는요. 과목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ESC 물리학, ESC 화학, ESC 생명과학, ESC 지구과학으로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물리 개념만 정해놓은 문제집. 화학만 정리해놓은 거, 생명과학만 정리해놓은 거, 지구과학만 정리한 거. 1학년, 2학년, 3학년 과학 보면 물화생지가 섞여서 나옵니다. 1단원 보면 물리 조금, 2단원 생명과학 조금 섞어서 배우니까 애들이 물리를 들어갈 때 1학년 때 물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2학년 물리 때 뭐지? 라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한 학년 준비가 잘 안 됐다? 아시죠? 수학과학은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다음 못 넘어가는 거. 그래서 그 다음 수업할 때 애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리 포기자, 화학 포기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왜 애들 고등 가면 물리 안 하는지 아시나요? 물리의 기본 중 기본이 바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과학을 잘 준비한 애들이 많지 않으니까 중2 때도 어려워, 중3 때도 어려워. 그러다가 고등 가니까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물리를 많이 포기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한 친구들이 오히려 이게 강점이 돼서 성적이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고등과학은 상대평가다 보니까 막상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애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준비를 해놓은 친구들이 이과 전교권 가고 의대 가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ESC 교재로 체계를 한번 싹 가르칩니다. 아마 이 영상 저희 인생해보란 마포, 본원, 서초원 학부모님들 정말 많이 보실 텐데요. 저희 학원에선 이 체계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애 인생해보람에서 수학만 듣는데 과학 체계가 잘 잡혀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어머님들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과학 싹 한번 점검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고등 문제집 추천입니다. 고등은 피 터져요. 교재 진짜 많은데 분량 때문에 딱 2개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완자입니다. 완자 기본이라고 생각하셨죠? 네, 맞습니다. 중등 O2랑 비교하면 딱 비슷해요. 근데 양이 O2에 비하면 너무 두꺼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얘가 설명 자체가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고등과학 분량 자체가 많아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완자를 기본 교재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기본 개념 탁탁탁 정리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명확해서 이 단원에서 뭘 물어보고 뭐가 제일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딱딱딱 잡혀요. 그러니까 애들이 흐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흐름을 알게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내가 어느 부위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완자를 한 3번 정도 보게 돌리고 있습니다. 기본 완자 이렇게 하시고 내신할 때는 조금 이게 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과학학원을 다니시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 수업을 꼼꼼히 들으면서 이 필기에서 이게 연결이 된다. 여기에서 이게 연결이 된다 라고 하는 흐름 이해하시면 성적 높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올킬입니다. 이건 진짜 저의 노하우인데요. 수능으로 대학 가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실제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수능보다 내신을 더 잘 받아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인생해보라면 내신 전문이잖아요. 저희는 저희 자체 교재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학교별 자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대부고라고 해서 저희 본원 근처에 있는 명문 자사고예요. 교재들로 저희는 따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만큼 내신 잘 받는 게 좋은 대학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본원만 하더라도 고등
고등과학 16개 학교 내신 대비를 진행했거든요. 실제 과학에서 변별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심화 문제?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과정 외 범위에서 나와요. 교육과정 바깥에서 선생님들이 끌어와서 출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 자사고나 난이도 있는 학교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저희 마포 본원에서 대비하는 명문 자사고 이대보호 기출 한번 보고 가실게요. 고1 과학인데 고2 과학에서 출제하고요. 고2 과학인데도 이전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통합과학인데 물리학 1, 고등학교 2학년 문제에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면 애들은 문제를 접할 기회조차 없어. 그럼 시험 범위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면 출제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문제집은 정확하게 교육과정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소리야? 교육과정 외적인 부분이 시험 범위로 출제하더라도 문제집으로만 대비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저도 애들 전교권 만들고 뭐 100점 만들려고 노력해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교육과정 외적인 범위, 과학전문학원이니까 다 커버가 되잖아요. 그런 외적인 문제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문제집 중에서 그런 문제집은 좀 없었거든요. 교육과정 외 범위까지 다루는 문제집이요. 근데 이 올킬, 요 문제집이 교육과정 외적인 범위도 일부 다뤄져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집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이 올킬 만드신 분들이 과학 내신을 조금 아시는 분들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제집입니다. 물론 이 올킬이 교육과정 외적인 범위 모두 커버하는 문제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정말 훌륭합니다. 특히 저는 고2 친구들 이 교재 활용해서 가르쳤고요. 전교권 1등급 만들었고 명문대 의대 보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교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학원 자체 교재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저희 학원자료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대비했습니다. 근데 아마 혼자 공부하시기에는 문제집으로도 매우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등과학은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수업을 무조건 꼭 꼼꼼히 들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교재 추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린 모든 교재는 저희 인생의 보람에서 엄선하여 인생의 보람 재원생들에게도 가르치는 진짜 알짜배기 같은 문제집들이니까 꼭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만드시길 바랍니다. 좋은 성적 만드셨다면 여기 댓글로도 한 번씩 자랑해주시면 다른 분들도 동기부여 너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